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윤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지스 퍼블리싱의 도이 시리즈로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코틀린으로 개발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번에 개정 3판이 나와서 이런 영상을 또 찍게 된 영광도 누리게 된 것 같아요. 예, 개정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신규 버전이 나왔어요. 신규 버전이 나와서 그 버전에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개정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이 올라가면서 버전업이 됐을 때 과도한 어떤 API적인 변화는 사실 없어요. 크게 이렇게 바꾸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물론 몇몇 개는 이제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됐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결국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툴인데 이거에 익숙한 친구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업이 별 문제는 안 되거든요. 책을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초보자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책에서 가이드했던 내용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뉴 구성이나 화면이나 템플릿 코드가 이제 다르면 이 친구들은 책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응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초반 선택에다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업이 너무 제가 생각해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거든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템플릿 코드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템플릿 코드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엔 템플릿 코드를 안 들어갔던 것 뿐인데 이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추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었고 책 자체가 입문자 목적이어서 그거에 맞추겠다라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컴포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이게 구글에서 현재 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죠. 이 컴포즈가 그럼 UI를 구성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UI를 구성했던 방법, 그걸 이제 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호환이 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2010년도부터 거의 한 10년, 15년 동안 우리가 이용했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컴포즈를 갈아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컴포즈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컴포즈로 갑니다. 무조건. 예,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안드로이드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가 그래요. 프론트 쪽의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서부터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한 10년, 15년 누적이 된 거는 다 뷰 방식이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 책에다가 컴포즈를 담고 싶은데 그럼 뷰를 다 걷어내자니. 그래서 고민이 참 깊었죠. 컴포즈를 안 달아주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독자들에게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책의 내용을 뷰를 빼고 다 컴포즈로 갈아엎으면 기존에 거의 많은 앱들은 다 뷰로 개발되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이걸 읽고 앱을 개발하는 회사를 들어갈지 아니면 자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앱을 개발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자신들이 보는 코드는 뷰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또 독자들 입장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죠. 사실 이게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다라고 하는 게 프론트 개발의 일종이죠. 흔히 얘기해서 프론트 개발이다라고 하면 웹 프론트가 워낙 규모도 크고 그쪽이 좀 많습니다. 뭐 어쨌든 모바일도 프론트 쪽이죠. 근데 이 프론트 어플리케이션에 생명이 있어요. 이 프론트 같은 경우는 버전업이 되고 그 버전업을 개발자들 입장에서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백엔드랑 약간 좀 뉘앙스 차이가 좀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모바일 책도 그렇고 버전업이 됐을 때마다 그 버전업을 책에 담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규 버전에 대응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버전업이 된들 그 버전업을 쉽게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잘 아는 사람은 책 안 사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책을 안 사요. 저는 그냥 제가 필요한 것들 그냥 구글링해서 하는 거죠. 근데 책을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초보자? 아니면 그 기술에 처음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버전업에 대응을 하지 않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좀 막혀요.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버전업이 됐고 이 버전업을 어쨌든 독자들에게 뭐 고마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사랑을 받은 책이니까 버전업을 좀 적절히 따라가서 독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서 많이 권장되는 이 컴포즈를 어떻게 다뤄줄 거냐 이 고민이 좀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컴포즈를 안 달아주는 거는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제 의사결정에 의해서 컴포즈까지 좀 담으려고 그래서 이번 개정판은 조금 크게 개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책을 좀 써봐서 알지만 항상 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자하고 출판사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사실 책을 써요. 근데 그게 독자들한테 사실 안 먹히는 책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성을 들여서 진심으로 좀 책을 쓰면 독자들이 좀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점은 독자들이 판단을 할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에 뒤처지는 책은 아니다. 뭐 노후화되어 있는 책은 아니다.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현재 최신 버전 책에 담은 거다. 뭐 이런 게 좀 강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컴포즈를 담았다라는 것도 저는 강점인 것 같아요. 물론 시중에 보면 컴포즈만 전문으로 다루는 책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드로이드를 처음 하시거나 초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안드로이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컴포즈를 깊이 까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컴포즈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책의 구성 자체가 독자들에게는 이 강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끊으면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책에 친절하게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내용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습을 진행하기 어려워하시는 독자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인강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책만 보고 실습이 안 될 경우에는 인강 보면서 실습하라고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는 것도 뭐 강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많이 신경 썼던 건데, 안드로이드 쪽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들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책에다 좀 담았어요. 저한테 질문을 준 어떤 수강하신 분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궁금한 게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분명히 궁금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 질문이 있어요 라는 꼭지로 초보자들 읽으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자가 보기엔 뭐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대부분 이지스 퍼블리싱의 두이 시리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이 기술을 접하시는 분들이 읽기 편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책 앞부분에 편하게 따라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보다가 분명히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인강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실습이 중요하잖아요. 그 실습을 좀 따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책 자체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거 하시고 그다음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친절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도 책에 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이 올라가서 메뉴 구성이 여기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또 유튜브에 두이 실습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인강을 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직접 두이 실습을 쭉 진행하는 거를 촬영한 인강이고, 뭐 실습하면서 이제 잠깐 설명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처음 접한 분들을 안드로이드 개발에 가이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강에 이제 질문을 올리거나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기술이 책에 아무리 친절하게 나오고 아무리 친절하게 강의한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질적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양적 변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안드로이드를 이해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의 레벨을 이렇게 올리는 걸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질적 변화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양적 변화 없이는 질적 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봐야 하는 거죠. 내 적성에 맞을지 성공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가기 전에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기 전 단계니까 나는 지금 양적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안드로이드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뭐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저는 답변을 이렇게 달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처음입니다. IT가 처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순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맞을지 안 맞을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안 맞을지 안 맞을지 나도 당신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냥 어려운 거 계속 한숨만 쉬지 말고 인강 따라서 책 따라서 끝까지 한번 가봐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코딩 해보고 그 다음에 돌려보고 그랬다가 한번 쭉 해봐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봐라. 그러면 분명히 처음 봤을 때랑 나는 달라져 있을 거다.
이런 것들 예, 그런 방법으로 좀 안드로이드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인터넷에 그 메일로 고맙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자한테 메일이 오는 게 독자분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메일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질문?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이제 저자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그 생업 수준 내에서밖에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완전히 시간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고맙다고 제가 우연찮게 이 책을 사가지고 봤는데 이전에 어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른 책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책에서는 좀 이해가 돼서 너무 고맙고 회사에서 뭐 어쨌든 팀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웃긴 일하는 많습니다. 제 애들이 아직 학생인데 과외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왔죠.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거실에서 우연찮게 강의하다가 이 책을 책꽂이에 꽂아 있는데 딸내미가 저희 아빠인데 이랬더니 이거 우리 교과서인데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책 엄청 잘 나갔는데 이 책 팔아서 집 사셨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잘 아시지만 집 살 정도는 아니겠죠. 맛있는 소고기 먹을 정도 그런 뭐 웃긴 일화도 좀 있어.